유의상종이라고 같은 것을 부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에 대한 텍스트는 플라톤을 교차 참조시키는 것이다. 수정판 평생 독서 계획의 본문 다음에 나는 더 읽어야 할 작가들이라는 부분을 추가했다. 간단한 논평을 곁들인 이 짧은 리스트는 20세기 작가 100명을 추려본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되고 논평된 책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한 독자들은 이 추가 리스트도 흥미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은 과거의 것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중보한 것이다. 이 수정판의 상목들 중 제3판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들은 필요에 따라 소폭으로 혹은 대폭으로 수정했다. 클리프턴 패드먼은 수정 4판에 새로 넣은 작가들을 위해서 새로 글을 썼다. 나는 동양권 작가들 전부와 소수 신규 서양 작가들에 대해서 글을 썼다. 패드먼 씨나 나는 문학적 취향과 판단이 아주 비슷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공동 작업을 벌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각자의 글 아래 각자의 이니셜을 붙이기로 합의했다. 이 책의 부분적 가치는 공동 저자의 의견이 자유롭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공동 저자는 문장의 스타일이나 작품의 판단에 있어서 인위적인 일치를 추구하지 않았다. 이런 대폭적인 수정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평생 독서 계획이 새로운 세대의 독자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쓸모있는 책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독자들과의 간단한 대화. 독자가 여기서 다루어진 책들을 다 읽기까지는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읽을 수도 있다. 요점은 이 책들이 독자의 평생에 걸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그런 책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열거된 책들 중 많은 것들이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보다 훨씬 재미가 있지만 이 책들을 읽어서 유익한 점은 그런 재미의 측면과는 무관하다. 여기에 제시된 책들은 그보다 한결 차원 높은 의미를 추구한다. 이 책들을 읽는다는 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것, 자신의 경력을 쌓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 등과 대등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책들을 읽는다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체험이며 꾸준한 내적 성장의 원천인 까닭이다. 그래서 제목을 평생 독서 계획이라고 불렀다. 이 책들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길동무이다. 한번 당신의 내부에 자리 잡으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당신의 외부에서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꾸준히 작용한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서두르는 법이 없듯이 이 책들도 서둘러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리스트는 단번에 쓱 훑어보는 그런 리스트가 아니다. 엄청나게 풍요로운 의미가 담겨 있기에 평생에 걸쳐서 캐내야 하는 광산 같은 것이다. 목표는 간단하다. 평생 독서 계획은 위대한 작가들의 생각, 느낌, 상상을 천천히 단계적으로면서 또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가져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 느낌, 상상을 우리 것으로 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배울 것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우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난다. 그렇지만 이런 위대한 작가들을 잘 알고 있다면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갖지도 않을 것이고 당황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 이 순간에 세상에 집착하는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내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비록 명확하게는 아닐지라도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저 오랜 인류의 역사로부터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위대한 사상들을 무의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으로서 고미한 사상과 느낌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새로운 평생 독서 계획이 많은 것을 해준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이 책은 마법이 아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당신이나 나나 높은 교양을 성취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이 책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이런 주장은 치약, 자동차, 세정제, 제조회사에서나 하는 것이지 플라톤, 디킨스, 해밍웨이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녀간의 사랑처럼 당신의 내면 생활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어 그것은 훨씬 흥미로운 어떤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혹은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에너지를 출동시켜야 이루어낼 수 있는 심오한 과제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나는 오랜 인생을 살아오면서 틈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제시된 책들을 읽고 또 읽었다. 이 책들을 읽으면 당신의 마음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젊은 독자들에게 증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들은 사진 필름의 현상액 같은 것이라고 말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평소
평소에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당신의 의식 속에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이 책들은 자기 개발의 도구라기보다 자기 발견의 도구이다. 자기 발견이란 말은 나의 독창적 아이디어가 아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많은 지혜를 미리 발견해 놓은 플라톤이 이미 그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아이디어의 산파라고 했다. 위대한 책은 이런 산파 노릇을 한다. 두뇌의 깊숙한 곳에 코일처럼 감겨져 있던 생각의 틀을 밖으로 꺼내주는 것이다. 평생 독서 계획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아주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아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 책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책 제목은 그들에게 아주 친숙할 것이다. 그들은 이 리스트에 더 추가할 책을 알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선택한 어떤 책들에서는 시비를 걸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평생 독서 계획은 18세부터 81세의 독자를 위한 것이다. 이런 독자들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그들의 정신을 풍요롭게 할 자료를 목말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열거된 작가들의 10%도 제대로 읽지 않았을 것이다. 평생 독서 계획은 학부 시절에 여기에 제시된 책들을 많이 만났으나 정작 읽지는 못한 대학 졸업자들을 위한 책이다. 여기에 제시된 작가들의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책이다. 대학 교육에서 혜택을 받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한 책이다. 일상생활의 일상적 문제의 해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막연한 느낌을 가진 중년의 선남선녀들을 위한 책이다. 회사 생활이나 가정 관리만으로는 뭔가 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수입은 충분치 못한 젊은 선남선녀들을 위한 책이다. 장미를 키우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는 정신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는 은퇴한 청년층을 위한 책이다. 그들의 지식과 감수성을 심화하여 교직의 비, 물질적 보상을 심화하려는 교사들을 위한 것이다.